안녕하세요. 이사해요. 이삿짐 센터 대표 장동현입니다. 이제 원룸에 살아야 되는 분들, 지금 원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원룸 이사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힘든 코로나 시기에 수험생분들, 이번에 입학하셔서 대학 생활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학교 생활 잘 마치시고 이제 취업을 하신 이제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축하드립니다. 올 2021년 뜻깊은 한 해,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 동대문에서 신촌으로 원룸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 우리 고객님 잘 준비하신 부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 해요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잘 마무리됐을 확률이 높겠죠. 제가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을 주신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원룸 이사 A부터 Z까지는 조금 거창하지만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원룸 이사 잘하는 방법, 용달 이사 잘하는 방법, 포장 이사 잘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 구독자가 아니라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신 게 아니라 저는 아직 유튜브에서 좀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 시기 언제 준비해야 되죠? 되도록 일찍, 되도록 미리. 그러나 원룸 이사는 정말 성수기 2월, 3월 이때가 아니면 한 2주 전에 준비를 하시고 업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2월, 3월에는 원룸 이사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한 달 반 정도 전에는 업체 선택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사 형태, 이 부분은 거의 생략하고 업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집량, 내 집의 환경, 그 다음에 이사를 가는 집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이사 비용에 책정을 해두는가, 이런 걸 따져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사를 하길 원하는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해 두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사 형태, 나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대로 이사를 하고 싶은지 그것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원룸 이사를 하더라도 포장 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일반 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포장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일반 이사, 거의 포장 없이 그냥 들고 나르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택한다면 그 궁합이 잘 맞지 않겠죠. 반면에 나는 정말로 싸게 내가 뭐든지 포장해놓고 박스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만 옮기기를 원하는데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장이사 업체를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형태의 형태가 어떤 건지 먼저 결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런 업체를 찾아서 일반 이사 쪽인지 반포장 이사 쪽인지 포장 이사 쪽인지 그런 것들의 특성화된 업체를 선택하신다면 좋은 이사 날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협의한 대로 이사 당일 아침까지 준비한 것들은, 약속한 것들은 진행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포장이사로 진행한다면 준비할 게 없죠. 하지만 반포장이사나 일반 이사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께서 준비해 놓아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2월, 3월 아니면 봄과 가을 이런 시기에는
원룸 이사 하는 업체도 하루에 이사를 한 개 하지 않고 2개 정도는 합니다. 오전 하나, 오후 하나. 그런데 내가 내일 오전에 예상된 시간 12시 이전에 끝낸다. 1시 이전에 끝낸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이전에 업체와 고객님 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일반 이사로 하기로 했는데 포장을 하나도 안 해놓으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 이사 업체한테 실수를 하는 것이고 그 이사 업체가 오후에 계약된 고객님께 또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하신 것들은 되도록 잘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내가 하루 전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 그 전날 저녁이라도 업체한테 전화를 주시면 업체가 나름대로 오후 스케줄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사 시간을 1시간 일찍 시작한다든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 아니면 미리 업체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점 꼭꼭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사업체 정하는 법. 이사업체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것도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삿짐 센터 고르는 방법, 뭐 용달 이사 업체 고르는 방법, 뭐 그런 영상에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A 업체, B 업체, C 업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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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당첨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이사를 준비한다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사를 잘하는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90%는 업체 선택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업체 선택을 잘하면 좋은 이삿날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업체 선택하는 방법은 조금 달리 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글과 좋은 영상을 봤는데 그 중에 일을 잘하고 꼼꼼하고 친절하게 할 것 같은 업체 몇 개를 나열을 해서 그 다음에 전화를 하셔서 가격까지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맞출 수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금액에 근사치에 있는 곳 그런 곳을 선택한다면 비용과 실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이삿날 되겠죠. 자, 그리고 원룸이사 제가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죠. 우리나라는 1톤 트럭 한 대 면허가 없어도 되고요. 허가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원룸이사는 주로 용달차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기사님들께 이사를 맡기세요. 그거는 합법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 2월, 3월 비전문 업체 있죠? 비전문 업체가 뭐냐면 1년 내내 이사를 하지 않다가 딱 요 시기 2월, 3월에 이사 박스 몇 개를 구해서 이삿짐 센터 흉내를 내는 업체. 비전문 업체는 하지 마세요. 그런 업체는 서비스와 품질이 수준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품이 파손이 돼도 보상 처리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 짐이 정말로 박스 15개, 20개 딱 끝!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비전문 업체는 안 됩니다. 자,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사 비용 정하는 방식, 짐량, 내 집의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사를 하는지, 이사 종류,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자, 원룸. 짐이 많아봐야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작업 인원이 많아봐야 2명이죠. 그 다음에 작업 시간, 뭐 포장이사로 한다고 해봐야 한 6시간? 볼까요?
그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기 2월, 3월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작업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2월, 3월에는 이 하루에 이사 하나 하는 거는 기본, 그 다음에 하루에 이사 2개 하는 거는 그 업체의 평판 또는 실력에 따라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는 업체, 꼼꼼한 업체들은 하루에 일을 2개를 하는 걸로 2월, 3월에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일이 되도록 1시 이전에는 끝날 수 있는가, 12시에 끝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두시면 돼요. 짐을 미리 싸둔다든가, 짐량을 줄인다든가, 내가 도와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사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좋은 업체 선택할 확률이 높고 이사 비용도 조금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작업 시간, 전체 소요 시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언제요? 2월과 3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자, 많이 들어보셨죠? 역경매. 1분 안에 이사 비용 산출. 오토매틱 어플에 글을 올리면 설명을 하면 이사 비용 산출. 근거리 기사님 3명 견적 제출. 이런 거 있죠? 그쵸? 저는 싫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기사와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얼마만큼 내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 한 사람을 거쳐서 설명되는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사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당일에 변수 없이 잘 진행되는 게 제일 좋은 이사입니다. 물론 추가 비용 없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1분에 딱 올렸어요. 그래서 A업체 25만원, B업체 23만원, C업체 20만원이에요. A, B, C 모두 가격대는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집량, 이 정도 집 환경, 그러면 2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이 형성되겠다. 3명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25만원 넣고 23만원 넣고 20만원 넣을까요? 내 값어치가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만원 내는 기사님 전화통화 얼마나 자세하게 오랫동안 할까요?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전화통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원룸이사 몇 번 하셨습니까? 보통 2번 정도 하셨거나 아니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셨다면 처음에 입학을 하면서 이사를 하신 분들은 부모님께서 주가 돼서 한 번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2번째 이사할 때는 그건 운이에요. 복골복이에요. 좋은 기사님 만나서 잘 진행했을 수도 있고 나쁜 기사님만 틀린 말이지만 조금 좋지 않은 날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주가 돼서 이사는 한 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비가 와서 내 옷이 젖었는데 그것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업체 선택할 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어떤 부분 몇 가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 몇 가지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세요. 그러면 C업체는 어떻게 할까요? 짧게 설명하는 거죠. 짧게 물어보고 짧게 설명하고 20만원 오케이. 그러면 당일에 의사소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20만원에 제가 견적을 냈어요. 20만원이고요. 이사 비용은 20만원이고요. 사다비는 한 대 저층이니까 9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29만원을 말씀드린 거죠. 근데 반면에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사 비용 20만 원이니까 사다리 9만 원 합쳐서 20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같은 말을 했는데 서로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다르게 이해했다면 이날 20만 원의 이사가 진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기사가 생각한 건 이 정도 컨디션에서 20만 원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 컨디션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고객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기사가 잘 이해되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한 핀트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 바로 이 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 가지고 티격태격 하셔야죠. 그리고 이 업체의 서비스와 이 업체의 서비스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근데 이사 끝나고 보니까 비용은 똑같아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특성이에요. 여기에 특성. 이 업체의 특성이에요. 이 업체는 어느 정도의 변수까지 확인을 해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짐량이 조금 더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5만 원이라고 불렀겠죠. 이 업체는 말씀하는 것만 딱 생각해서 20만 원을 불렀겠죠. 그죠? 그리고 고객님하고 얘기하면 그때 이런 부분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다른데요. 우리 고객님 수긍할 수밖에 없죠. 기사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거든요. 기사가 말하는 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추가 비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 업체의 신뢰도는 꽝이 되는 거예요. 꽝. 기본적으로예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이사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다리 차를 써야 되는데 이제 가서 딱 보니까 골목이었어요. 근데 위에 전깃줄하고 나무가 완전히 감싸져 있어서 도저히 사다리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집에 얘기를 해서 나뭇가지를 좀 자르기로 하고 이쪽 집에 얘기해서 나뭇가지를 좀 자르기로 하고 이쪽 집에 가까운 전깃줄 좀 땡기고 이쪽 집에 가까운 전깃줄 좀 땡기고 그래서 사다리를 쏜 다음에 옆으로 스윙을 해서 짐을 올리고 그 다음에 막힌 골목이니까 다시 또 차량이 두 대였거든요. 이 한 대를 짐을 다 올린 다음에 사다리차 다시 빼고 여기 있는 용달차 다시 빼고 다시 용달차 다른 게 들어오고 사다리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싸서 다시 또 스윙을 하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사다리 기사님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날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대체로 추가 비용이 나오면 신뢰도가 아주 떨어져요. 그럼 고객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비용이 뭐 크든 작든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소 좀 억울해요. 나는 다 설명했는데. 그쵸? 다 하셨어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 하셨어요. 설명.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업체 A라는 업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업체 이사료를 고를 걸 후회가 돼요. 똑같은 돈으로 1안, 2안, 3안 중에 3안을 골랐는데 그건 실수한 거잖아요. 비용이 다르면서 서비스가 같다면 뭐 이게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비용은 여기도 25만 원, 여기도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소 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고객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 잘하는 법의 90%가 뭐라고요? 업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업체 선택. 업체 선택. 그래야 추가 비용 없이 이사가 진행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업체에서 잘 하셨다면 이제 뭐 비용도 좀 줄이고 새 집에서 내가 집을 좀 넓게 쓰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업체가 딱 이삿날 아침에 도착하면 내가 버릴 짐 이거는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두고 갑니다. 정확하게 결정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져갈지 버릴지 아직 결정을 안 한 그런 짐들 있잖아요. 애매한 짐. 그런 거 그냥 버리세요. 새 집에 가져가봤자 공간만 차지하고 또 한동안 안 쓰세요. 차라리 그걸 버리고 새 집을 조금 넓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간간히 원룸이사라고 그래도 뭐 짐이 많지 않다고 그래도 가끔 내 짐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내가 움직이면서 이 공간을 사용할 건지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서 고민하는 동안 20분, 30분이 그냥 훅 지나갑니다. 짐 배치 한 번 여기다 했다가 여기다 했다가 여기다 했다가 여기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2월, 3월에 원룸이사 할 때 기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작업 시간. 기사들은 막 마음이 타죠. 오후 시간 고객님께 내가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까. 기사들은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내가 새 집에 가구를 어디에다 두고 무슨 물건을 어디에다 둘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꼭꼭꼭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새 집 배치와 활용 방법. 자, 그리고 이사가 다 끝났어요. 원룸이사 오늘 마쳤어요. 원룸이사 오늘 1시에 어찌 뭐 좀 힘들었지만 1시에 딱 끝났습니다. 자, 이쪽 이사 업체 좋은 업체예요, 나쁜 업체예요? 이쪽 이사 업체 서비스 좋습니까, 나쁩니까? 누가 결정해요? 이사 업체가 결정하나요? 아, 나 좋은 업체요. 나 오늘 이사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사 평가가 100점이 되나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고객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을 한 업체를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한 업체의 서비스를 받은 내가 그 서비스에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사업체가 개판을 쳤어요. 그럼 내가 업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조금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업체 선택할 때 조금 신중하실 수 있고, 만일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내 탓으로 좀 돌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 업체의 평가와 만족도는 누가 결정한다? 내 결정이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사 잘하시려면 이사 잘하는 업체를 고르시면 돼요. 그 기준은 가격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2021년 새집에서 좋은 출발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